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순서는 전체적인 차트 시황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일단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채널에 4분의 1 지점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017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이렇게 채널 4분의 1 지점을 통과했던 5월 초, 5월 8일, 5월 10일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다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채널 4분의 1 지점에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이제 9,660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이제 단기 차트 설명드릴 때 이렇게 상승 채널을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 이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는 10,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10,000달러에서 저항을 맞을 건지 아니면 10,000달러에서 뭐 그 이상 올라가서 11,700달러, 800달러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봐야 될 거지만 일단은 10,000달러까지 올라가고 이제 여기서 멈추기에는 너무 이제 좀 이 상승폭이 좁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11,700달러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를 비트코인 차트만 볼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차트하고 시총 차트 그리고 이제 쇼 차트 같이 비교해 보면서 도미넌스 차트까지요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 위치를 전체적인 이제 시황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은 뭐 전반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계속해서 꾸준히 높이면서 아까 보셨던 그 상승 채널 상단부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지받은 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시총 차트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직전 고점이었던 2,800억 달러를 이때는 윗꼬리만 딱 돌파를 시켜놓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윗꼬리만 돌파시켜놓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인 시총 차트도 2,800억 달러를 완전히 돌파해서 현재는 물론 이제 봉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안착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만 올라가니까 뭐 내 알트코인들은 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 줘야지 그 BTC 마켓에서 내 해당 알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아도 일단 원화 차트에서는 딸려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 BTC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 대부분들이 지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원화 시장에서 올라갔던 것 플러스해서 곱하기로 BTC 마켓 상승분까지 같이 더해져서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총 차트도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시총 차트는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도 지금 4분의 1 지점을 못 넘어갔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채널 4분의 1 지점을 넘어가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시총 차트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지금 4분의 1도 닿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시총 차트 결국 이제 알트코인들 시총 차트에서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 준 이후에 이 시총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와 같은 위치까지 당겨주는 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제 2017년도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때가 알트코인 매도 타이밍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쇼 차트를 볼 건데 쇼 차트는 많이 늘었습니다. 쇼 물량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틀 정도 비트코인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니까 쇼 차트가 이렇게 정체돼 있었죠. 정체돼 있다가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쇼 차트도 숏 물량이 늘어났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아직까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막 경계감을 두고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 차트에서 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좀 경계감을 갖고 보자. 비트코인도 그럼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때 뭐 10,000달러다.
쇼차트 상단부에 닿는데 $10,000다 라고 하면 이제 경계감을 갖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11,700 왔는데 쇼차트가 채널 상단에 와 있다 라고 하면 그때도 경계감을 갖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지 마시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볼 건데, 도미넌스 차트는 지금 이제 올라오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했죠. 더 상승했습니다. 상승해 주다가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올라와 주면서 약간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내 주려고 하면 대형 알트코인인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보고 그럼 바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Q&A로 들어가서 XRP 100만원 가자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100만원 가면 좋겠네요. XRP는 장투형 코인으로 리플사가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같이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머니그램 투자건도 이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다른 코인 발행했던 주체가 이렇게 기존 금융 쪽 혹은 기존 산업에 투자한 경우가 있었나요? 협업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주주로 투자하는 건 처음 보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렇게 리플사가 이렇게 머니그램 인수한 것처럼 저는 앞으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실제로 자금이 충분한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이 이런 기존의 금융권 회사들을 인수하는 일들이 앞으로 이제 빈번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바이낸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바이낸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바이낸스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기존 금융회사, 뭐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은행도 될 수 있고,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는 일이 앞으로 이제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제 CJ님이 써주신 내용 잠깐 보면, 일단 개인적으로 XRP라는 전략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리플사의 성공은 의심하지 않는다. 리플사의 열일이 XRP가 우리가 원하는 투자문 가격이 되는 충분 조건이냐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결국에 리플사의 열일은 투자문 가격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리플사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XRP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인데, 그 리플사가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해서 XRP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리플사가 당연히 XRP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이 확장되면서 저는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써주셨던 얘기들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XRP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으로 봤을 때 XRP가 결국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법정화폐와 모든 암호화폐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XRP인 겁니다. 그러면 그 XRP가 브릿지 역할을 함으로써 XRP 가격은 일정 부분 소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XRP가 소각이 되고, 그 소각되는 XRP로 인해서 XRP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CJ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 시장에, 이 작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 큰 굵직굵직한 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시총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담는 역할을 할 때 XRP도 담기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XRP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플래시 지니어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가설로 암호화폐 시장 상용화 과정에서 BTC만 사라지고 알트코인들로만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럴 리 만마죠.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 써주신 분 중에 이제 또 이런 걸 써주신 분이 계신데, 모든 알트코인이 사라지게 되고 비트코인만 남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완전 보진 않고, 비트코인도 어찌됐든 역할을 일정 부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다른 알트코인들도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고요. 90년대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그 인터넷 그때 당시 여러 개 이제 플랫폼 회사들도 있었고 여러 개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들은 지금도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우리 암호화폐 여러 개 이제 뭐 뎁들도 있고 여러 개 또 유틸리티 코인들도 있고요. 플랫폼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코인들이 지금 딱 있는 플랫폼 코인들만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또
유틸리티 코인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 10년 뒤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에 해당하는 또 코인들이 이제 발행돼서 나올 것이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으로, 물론 이제 사라지는 코인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나왔다가 사라졌던 것처럼 나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은 다 없어지고 비트코인만 남고, 아니면 비트코인이 없어지고 또 알트코인만 남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저는 보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YH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마침 다단계 코인 사기 동영상이 올라왔다. 회장은 1000억 먹튀하고, 안타까운 건 남은 피해자들 중에 그 피해 금액 돈을 찾으려고 다시 이름을 바꿔서 다시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기를 치고, 자기 본전 찾으려는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또 사기를 벌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보시면 제가 이 영상을 플레이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채널 A에 나왔던 뉴스인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냐면 뭐 이게 골드 GCC라고, 뭐 골드 코인이래요. 골드 체인 코인. 이 GCC를 발행하는데 보시면 옆에 보세요. 뭐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뭐 샤오미도 있고 아마존 있고, 뭐 그럴싸한 건 다 갖다 붙입니다. 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런 사기업체들이 이런 대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뒤에 이게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이고, 야, 우리가 이런 대기업들과 연계돼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믿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또 내가 그럼 어차피 이걸 만회하기 위해선 다시 이런 폰지 사기를 하고 있는 코인들 회사로 내가 또 만회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똑같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줬을 때 그걸로 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서 나는 그걸로 내가 만회하고 빠져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으로 제가 성공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한테 내가 피해를 줘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을 진짜 1일에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순간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게 저는 지속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고쳐먹고 이거 빨리 접으시고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게 지금 여기에서만 투자를 해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인데 굳이 한눈 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3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억에 3만 명이면 이거 금액으로 한 사람당 한 300만 원 정도 당했으려나요?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궁금한데. 10억, 100억, 1000억 나누기 3만 명 해보면 300만원, 330만원 정도, 한 분당 330만원 정도 이제 그 사기를 당하신 거고, 어제 영상에서 어떤 분이 300만원을 예전에 2017년도 초에 리플을 20원에 살 수 있었을 때 20원에 안 사고 그 마이닝 맥스에 300만원 넣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 3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GCC를 사실 게 아니라 이 GCC를 안 사시고 차라리 그 1000억이란 그 돈을 가지고 리플을 사셨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왜냐면 15만 개였잖아요, 2017년도에. 그리고 지금도 300만 원으로 리플을 산다라고 하면 전 적은 게 아닌 겁니다. 리플이 지금 300만 원으로 리플을 사서 만 개는 지금 이제 못 사죠. 이제 500원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만 개를 못 산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나누기 500원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6,000개 정도, 좀 약간 숫자가 재수없는데, 일단 6,000개 정도 살 수 있는, 그 리플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6,000개가 나중에 우리가 리플 가격 예상하는 게 589달러 얘기하잖아요. 589달러 얘기하고 더 가면 아까 이제 리플 100만 원 가자님도 계셨는데, 리플이 100만 원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 10만 원만 돼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만 원이 되면 어떻겠어요? 이거 6,000개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임에도 이런 쓸데없고 사기 이런데 많은 분들이 돈을 넣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신 차리게 얘기해 주시고 빨리 지금 이
정상적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시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걸로 내가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어제도 아마 댓글에 또 올라와서 물어보셨더라고요. 뭐 플러스 토큰이었나?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뭐 이름은 달라도 많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슈퍼 이오스, 뭐 슈퍼트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30위 안에 있는 종목들만 관심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드려도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걸 똑같이 당한다라는 거죠. 똑같이 이 시장에서 내가 또 빠른 속도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데 눈을 돌리고, 결국에 지금 이런 데 눈 돌려서 손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3만 명이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3만 명 가족분들까지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거의 한 가족당 4명씩, 4식구라고 하면 12만 명이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으로 잠시만요. 뭐 흥미로워 예, 죄송합니다. 흥미로워 님이 써주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뱅투더 퓨처라는 곳에서 리플사의 주식 구매가 가능하더군요.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요. 혹시 리플사의 주식 구매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합법적인 루트로 살 수 있다면 뭐 왜 안 되겠냐. 다만 비상장 주식이라서 벌크로 구입을 해야 되고, CJ님이 써주신 거예요. 당근 시세보다 프리미엄이 얻어서 사야 될 텐데 상장되기 전까지 유동성 부족으로 팔고 싶어도 못 팔 확률이 높다. 이런 단점들 상쇄할 만한 생각이 들면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라면 저는 그냥 XRP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리고 이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나오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땐 사기일 확률도 높습니다. 정확하게 뭐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XRP 투자를 하고 있는데, XRP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XRP 투자가 아니라 리플사 주식을 만약에 살 수 있는 정확한 루트가 있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이것도 XRP도 사고 리플사 주식도 산다. 이거는 너무 또 한 바구니에 몰빵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XRP만 투자를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나는 이제 리플사 주식을 사야 되겠다 끝까지 라고 하시면 뭐 그거는 루트를 알아보셔서 사셔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우리가 리플사 주식까지 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굳이. 그래서 그냥 XRP 투자만 해도 충분히 지금 리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XRP 가격을 진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리플사 주식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J님이 이장원님 오늘 좌한 아저씨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CJ님의 우리 유튜브 이 가상 공간에 이 유튜브 안에서 캐릭터가 CJ잖아요. 캐릭터가 CJ이고 클라우드 진입니다. 독일 여성 20대 독일 대학생 여자분 클라우드 진인 거고요. 실제 본 캐릭터는 존이에요. 좌한 아저씨, 약간 혀를 불려서 좌한 아저씨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 언니의 추리력 때문에 다 언니라고 부릅니다. 좌한 아저씨의 직업이 뭔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사모님 눈치 보며 사는 것 같더라고. 서로 죽이도록, 저 이거 읽고 되게 웃겼는데, 서로 죽이도록 프로그래밍 된 듯 보이는 남매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도 코인판에서 장사해야 된다고 푸사도 따로 하나 파래요. 그래서 이제 푸사를 원래 이제 그 남자 푸사가 바뀐 겁니다. 이 독일계 여성분 푸사로 바뀐 거고, 이제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제 더 이상 아이덴티티와 푸사의 불균형을 통한 포스터 모던하고 아방가르드한 전위 예술을 구사할 수 없게 됐다. 다 언니의 추리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은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실제 본인 캐릭터는 존이다, 좌한 아저씨고,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안에서 활동하시는 건 클라우드 진 20대 대학생 독일 여대생, 이렇게 구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써드린 게, 지금 진님이 독일에 계신 이제 한국인이신데 이 부분에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글 써주신 거는 뒤에 있는 그 CJ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은 여러 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글이 이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몰라서 다시 반복해서 써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가능한 여기에 이 채널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업 페이지나 그리고 설명이 아주 적어도 되는 지표 또는
번역기로 잘 번역이 되는 기사들 중심으로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여러 개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셨습니다. 일단 자료를 이제 많이 올려주셨는데, 일단 CJ님이 내가 해놓은 말이 있어서 구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로 변환한 후에 요점 정리를 했다. 그래서 구교수님이 구글 번역기를 돌리셔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일단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자료를 올려주시면 이제 저도 이제 링크된 거를 읽고 싶어도 아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CJ님이 이걸 다 읽어서 번역해서 하시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CJ님한테도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좀 링크를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링크는 그 드라기 총재가 쓴 내용이고, 유럽은행 총재 드라기가 통화 확대 정책을 시행할 거라고 했다. 이 동네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디플레이션을 경험할까봐 돈을 풀어냄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의 일환으로 보이고, 트럼프가 트윗으로 하지 마라, 그럼 유로 지역 제품 가격이 싸지면 우리 미국 삐진다,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써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유럽의 양적 완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이 부분은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적 완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침체 국면으로 주식시장이 빠지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을 하면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뭐 유로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에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 돈들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테더화를 인정해 준 거, 그 부분까지 이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양적 완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물론 이제 7월 16일에 벌어지는 청문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허용해 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허용해 줄 거라고 보면 그 상황에서 돈을 풀어내는 것을 앞으로 이제 그 페드에서 허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 2345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써주신 내용이고, 빵형이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머지않아 디커플링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올해 2019년을 계기로 해서 리플이 디커플링 되는 해가 될 거다, 이런 기사를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비트랑 가장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리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리플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 이미 전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라든가 뭐 링크 같은 그런 코인들도 독립적으로 따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BTC 수익률과의 상관관계를 써주셨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신선한 정보였다. 비트와 S&P 500 인덱스 상관관계의 크기에 따라 비트의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살펴본 내용인데, 전분기의 상관관계, 비트 인덱스가 0에 가까울 때, 그러니까 비트와 S&P 500의 그 상관관계가 0에 가까웠을 때, 마이너스 0.2에서 0.2 사이일 때, 그때 비트 수익률이 21에서 37%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강한 경우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강한 경우에는 비트 수익률이 낮게 나왔다, 이 얘기를 해줘서 이건 좀 흥미로운 결과인데, 이건 약간 저는 봤을 때 좀 길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길게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링크 8번째는 프랑스 재무장관이 페이스북에 리브라를 싫어한다. 싫어할 만도 하지, 정부나 중앙은행이 할 일을 기업체인 페북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결국에 이 페북이 각국 중앙은행이 하는, 각국 나라가 하는 이 역할을 페북에서 지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페드에서 인정하고 청문회를 통과됐다라는 거는 결국에 금융 세력이 각국 중앙은행의 힘을 빼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 단일화 작업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단일화 작업, 세계 단일 통화. 우리가 물리적인 국가의 이제 개념만 남는 것이고, 그 물리적인 국가의 개념을 넘어서서 가상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세계 단일 통화와 세계 단일 공간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일을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워렌 버핏은 IT 산업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리고 이제 몇몇 정보는 아주 흥미로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링크 2개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아셨죠? 이렇게 울고 계십니다. 울고 계셔서 굉장히 이제 아마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서 쓰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CJ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정보를 아마 지금 진님도 이렇게 여러 정보를, 유럽 쪽 정보를 올려주시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주고 싶은 마음에 진님도 굉장히 시간 많이 내셔서 쓰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두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Y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DY리님이 그 에이다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밑에 이제 플래스 지니어스님의 글에 CJ 형님, 참수총 형님, 금운동 형님 등 답글에 너무 스캠 에이다 댓글이 달린 것 같아서 플래시 지니어스님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에이다 관련된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정표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놨다. 업데이트되는 새로 만들어진 페이지다. 그래서 에이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DY리님이 글 써주신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다 로드맵 올려주셨고요. 말 많고 탈 많았던 스테이킹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번 주 스테이킹에 대한 테스트넷이 릴리즈가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아탈라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탈라를 이용한 국가들의 MOU 체결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 이제 관련된 그 에이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고사의 일본 내 사업 진행이 상당히 활발한데, 히어로빗이라고 하는 스포츠 게임 시장 진출과 아라페이 등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등 향후 일본에서의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일본 고깃집에서 에이다 결제를 시작했고, 이를 테스트 삼아 가맹점을 늘려간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에이다는 이제 일본에서 활발하게 찰스 호킨스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뭐 에모고랑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아라페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 찰스가 이렇게 연사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뭐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 뭐 자판기에서 에모고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음료수 같은 걸 뽑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게 지금 다 에이다와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이제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해줘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 에이다, 뭐 슈퍼 에이다, 월드 에이다, 슈퍼트론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슈퍼 이오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만한 암호화폐 갖다 붙여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야 이거 에이다가 하는 거래, 뭐 이거 트론이 하는 거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 갖다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월드 에이다가 출금 정지가 됐다. 좀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사기치는 놈 때려 죽여야겠지만 이걸 당하는 사람들도 뺨 한 대 맞아야 된다. 근데 상장까지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끼로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한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어가는 소형 거래소한테 돈을 몇 억 떼어줄 테니까 이거 상장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도 어차피 한 푼이 아쉬우니까 이런 걸 상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DY리님 했고요.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금은동님이, 예. 금은동님이 지금 송기봉님이 아래에 그 연말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간다. 6만 2천 달러 간다라는 차트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일단 그 금은동님이 그 송기봉님이 얘기한 그 차트를 이제 구해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2017년 말과 같은 강력한 상승이 온다는 거다. 제 예지몽과도 일치가 하고요. 리플 7만 사토시도 이루어지길 가자 이렇게 써주셨고, 만약에 진짜 연말에 이제 금은동님 그 꿈꾸셨던 것처럼 7만 사토시까지 가고 이렇게 6만 사토시까지 6만 사토시래요. 6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또 꿈이 맞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위터 내용을 보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금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1-1안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전고점, 금차트 같은 경우 전고점에 3배를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비트코인도 금차트와 같이 3배 정도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2만 달러였으니까요. 한 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1-1안이고요. 물론 이제 6만 달러까지 갈지, 뭐 5만 달러까지 갈지, 그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은, 이 트위터 글을 올려주신 이분은 보니까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보면 뭐 트위저 바텀 이렇게 썼는데, 뭐 쪽집게 바닥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악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음봉을 이렇게 양봉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뭐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나와주고 상승을 했다. 이렇게 뭐 집게 패턴에서
쪽집게 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다시 이때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 이 패턴이 만들어진 게 다시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은 지금 이제 7월로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위치는 사실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랑은 달라요.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위치에서 오히려 제가 보는 위치는 이 위치로 봅니다. 이 위치로. 그러면 물론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로 보든 상관없는데 여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승하는 폭만큼 이제 갖다 복붙을 해보면 이렇게 복사 붙이기를 해보니까 54,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 트위터 글 써주신 외국분인가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같이 봤고요.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적으로도 제가 이제 가장 높게 보는 시나리오가 지금 1-1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사쿠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사쿠라님이 이제 차트를 공유를 해주셨고요. 트레이딩 뷰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 채널을 새롭게 그려봤고 12년 반감기 전의 패턴을 기반으로 다음 반감기까지 삼각 수렴이 이루어지고 상승 돌파하는 흐름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추가하자면 19년도에 금과 같은 패턴으로 6만 달러 정도 간다고 예상을 해보았지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있을 반감기 때 움직임이 예측이 되지 않아 전고점 돌파는 반감기 이후라고 판단을 했다. 혹시라도 H채널님께서는 연말 6만 달러 부근을 터치한다라고 하면 내년 반감기 때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궁금하시다고 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이렇게 6만 달러까지 올라가죠. 6만 달러까지 빠른 시간 안에 올해 이제 연말까지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만 와도 지금 아까 방금 전에 그 외국 트위터에서 올라왔던 것처럼 채널 4분의 3 지점이 보시면요. 올해 연말 2019년 연말 12월달 연말에 채널 4분의 3 지점이 52,000달러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트위터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과 이제 거의 비슷하죠. 54,000달러 얘기했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직전 그 2017년도 고점에 뭐 한 2배에서 3배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위치에서 뭐 더 갈 수도 있고 기간이 뒤로 미뤄진다라고 하면 2월달로 미뤄진다라고 하면 또 6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2020년 뭐 2월 3월로 이제 미뤄진다라고 하면 이 높이는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6만 달러까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여기서 그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이후 흐름은 그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채널 상단부까지 가든 아니면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가든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고 여기에서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채널 중심까지 받을지 아니면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받는다라고 하면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까지 다시 올라가 주고요. 채널 상단부에서 저항 역할을 맡다가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보면 그 터키 리라와 차트 움직임이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터키 잠깐만요. 이거만 빨리 보여드리고 예, 터키 리라와 차트 움직임이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도 터키 리라 차트가 올라갔다가 이 채널 상단부 찍는 이게 이제 6만 달러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요. 지금 이 자리가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를 찍고 그 다음에 눌러주죠. 눌러주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 2020년 반감기 때는 오히려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겁니다. 눌러주고 반감기 때부터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죠. 반감기 때부터 다시 상승해서 2020년 뭐 5월이든 6월이든 다시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 그래서 그 다음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사쿠라님이 공유해 주신 걸 볼게요. 사쿠라님이 공유해 주신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사쿠라님이 그래서 이제 보시는 내용 보시는 이 시각은 뭐냐면 일단 지금 그 반감기 이슈 때문에 반감기 전에는 이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때 2011년도, 12년도에 이렇게 채널 4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였던 모습처럼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때처럼요. 이렇게 일단 4분의 1 지점까지 이 채널은 근데 대신 지금 제가 그린 채널하고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제가 그린 채널은 2015년도 바닥과 지금 바닥을 이은 차트고요. 지금 사쿠라님이 주신 채널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뭐냐면 2012년도 바닥과 지금 이 바닥을 이렇게 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때처럼 그럼 4분의 1점을 아직까지 통과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4분의 1점 통과 못했고 지금 채널 4분의 1 지점이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한 16,000달러까지 된다. 그러면 16,000달러까지 올라와주고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2020년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그 이후에 상승해서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간다. 그럼 채널 4분의 3 지점이 6만 달러입니다. 6만 달러. 그래서 2020년 연말 때 6만 달러까지 가고요. 6만 달러까지 가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거치고 6만 달러에서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상승이 31만 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단 올해 연말에 좀 빠른 흐름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사쿠라님이 의견 주신 부분보다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올해 연말에 6만 달러. 그래서 뭐 근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1년 차이인 겁니다. 지금 사쿠라님이 의견 주신 거로 봐도 1년 뒤 저는 이제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6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사쿠라님은 2020년도 하반기에 6만 달러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돼도 2020년 하반기 6만 달러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진짜 사쿠라님 이 차트 흐름대로 진행이 돼서 그 이후에 2021년도 연말에 앞으로 이제 2년 뒤긴 하지만 진짜 30만 거의 40만 달러인데 40만 달러면 한 4억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까지 간다라고 하면 뭐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니까 저는 뭐 좀 늦게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세컨드 XRP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리플사가 머니그램을 인수한 건 아닙니다. 이번 투자로 많아야 10% 지분을 갖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나일강님이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지분 참여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실제 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기업들 보면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량이 뭐 3% 4%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그 회사를 장악해서 회사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뭐 100% 인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 정도 지분을 인수를 한 거고 제가 이제 어제 말을 할 때 그 지분 10% 지분 인수한 거를 전체를 마치 인수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좀 그 부분을 아마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정을 하고 10% 지분을 인수하는 거다. 근데 이 정도만 인수해도 충분히 저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머니그램과 리플사가 시너지, XRP와 이제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요. 류재훈님이 동영상을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그 김미경 총장님이에요. 지금 이제 이건 플레이 시키지 않을게요. 지금 이제 김미경 TV 해서 지금 그 총장 대학교를 만드셨잖아요. 유튜브 대학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TV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니까 최윤식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미래학자시래요. 그래서 미래학자 최윤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앞으로의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보니까 영상을 쭉 보니까 저랑 이제 비슷하게 보시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요. TV 쇼바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사의 광폭 행보에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북의 행보 역시 핫하네요. 저는 페북에 대한 언론의 기대가 리플의 광폭 행보를 가리는 역할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처럼 저 역시 페북은 그냥 스텝을 이렇게 보고요. 리플이 돈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정말 지루하고 힘들게 하는데요. 모두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 부분, 그러니까 스테이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북은 그냥 스테이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법정화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가치가 0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나중에 그 법정화폐의 가치가 물론 이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법정화폐의 가치가 우리가 카운터하기에 좀 약간 어려운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결국에 우리가 실제 돈으로 쓰는 건 암호화폐가 이제 저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 소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푸른 소나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은 뭐냐면 쭉 이제 읽어보니까 2017년도 11월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들어오셔서 일단 다른 코인들 다 정리를 하고 거의 100% 트론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트론을 일부 매도를 해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바꿔야 될지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인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 아니면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나는 이더리움 리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어느 타이밍에 이더리움과 리플을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뭐 지금 알트코인들 바닥에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내가 비트코인 하나도 없이 바닥에 있는 알트코인들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을 한 종목에 이제 몰빵이 돼 있어서 그거를 분산해서 다른 알트코인들 담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다른 알트코인을 담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저점을 꾸준히 높이는 그런 알트코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알트코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건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던 알트코인이 지금 이제 여기 써주셨는데 크크 우짜님이 써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트론과 이제 리플이 19년도 상승률이 꼴찌다. 만약에 바닥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특히 종목이 바닥에서 박박히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코인들은 되도록이면 매도해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가는 거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그럼 언제 할 거냐? 포트폴리오 재정비는 이번 상승 사이클이 올라와서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몰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한번 상승을 크게 해줬을 때 그때 그 코인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정리한 걸 가지고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 일정 부분은 현금화 해 놓으신 다음에 비트코인 뭐 반 정도, 현금 반 정도 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더리움, 리플을 제가 홀딩 물량 가져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더리움과 리플 홀딩 물량 가져가시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현금화한 부분을 가지고 그 현금으로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알트코인들 원하는 알트코인들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뭐 푸른 소나무님 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이 포트폴리오를 언제 다시 내가 짜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저는 기준을 삼으시고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빅스마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주변에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고 막연히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코인을 발행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생각이 좀 바뀌어 가는 듯 합니다. 어제 미 연준이 금리 동결하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하니 유동성을 걱정하면서 앞으로는 암호화폐로 마구 흘러가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금융 쪽보다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일반인들보다는 경제에 민감한 분이시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이런 촉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화폐 가치 하락을 본능적으로 느끼시고 해지로 강남 부동산, 금,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되면 진짜 굵직굵직한 큰 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강남의 부동산 같은 데만 투자하시던 분들도 야 이거 암호화폐 이런 뭐 대형 회사들 또는 뭐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딱 판단하면 그분들이 그때 좀 타이밍이 늦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죠. 그런 분들은 뭐냐면 예전 강남 땅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강남 땅이 처음에 이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0배 올랐습니다. 근데도 10배 주고도 사는 분들인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사서 끝까지 또 홀딩해서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확신을 딱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딱 촉이 왔다라고 하면 그때 큰 돈을 내가 10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저는 큰 상승장을 한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빅스마일님이 이렇게 경험담을 적어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검은손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뭐냐면 지금 똑같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질문들 대부분이 이 검은 손님이 정리해주신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이 검은 손님이 작성하신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상은 6월 20일자 일부 댓글로 검은 손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이에요. 복습 차원에서 메모하듯이 적어보셨대요.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은 없고 50일 이평선 조금 기다려주는 듯 한다. 1차 목표치는 12,000달러 부근이다. 시총 차트 전고점 뚫지를 못했지만 꿈틀꿈틀 이제 뚫었습니다. 오늘 뚫었고 꿈틀꿈틀 움직이며 올라가고 있다. 시총이 충분히 치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이너 알트들은 올라와도 시총에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고 결국 메이저 알트들이 아직 상승을 안 했기에 기다릴 이유가 있다. 시총 1차 목표치 기다릴 이유가 있다고 써주신 거예요. 시총 1차 목표치는 약 5천억 달러 전후가 되고 지금 이제 2,800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5천억 달러 전후가 되고 시총 채널 4분의 2 지점이 된다. 예의주시하며 알트 교체 시기 준비하고 도미너스 차트상 비트 도미너스가 채널 상단에 있기에 하방으로 가능성이 크고 도미너스 채널 중심으로 40포인트 주변 바닥은 이제 30포인트 주변인데 이때까지 빠지게 되면 관심을 갖고 보자. 지금 채널 상단인데 비트 도미너스 왜 안 떨어지냐고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현재는 비트가 올라가면서 도미너스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비트로 쫓아 옮겨 타면 메이저 알트들 출격 준비할 것 같다. 예, 이렇게 오늘 한쌤 말 듣고 멘탈 돌아오셨대요. 롱쇼 차트 최근 4월 8일부터 숏이 급상승해서 숏 차트 상단 부분 터치 5월 8일 상단 부분 터치하는데 약 한 달 소요가 됐고 지금도 숏 물량 갑자기 늘기 시작하면서 6월 10일 언저리부터 약 한 달 생각하면 7월 10일 아직도 3주 정도 남았다. 선생님 이 부분은 이제 질문입니다. 3주 정도면 충분히 알트들 전고점 갈 수 있을까? 왜 갈 수 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만에도 이제 각 종목당 일주일 만에 올라가면서 순환매가 다 돌 수 있어요. 17년 3월에서 7월은 비트도 느리게 올라가고 알트도 느리게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1차 목표치가 12,000달러라서 3주면 충분한 듯 한데 메이저 알트가 궁금하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3주에서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와타비님 롱숏 비율도 숏 비율이 높게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시총 아직 멀었고 알트들 충분히 오르지 않았다. 시총 1차 목표치까지 메이저 및 내 알트들 순서 기다리고 만약 시총 목표치까지 왔지만 알트 교체 시기가 안 오면 교체 및 현금화 없이 그냥 가겠다. 비트코인 조정 맞을 준비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정리를 딱 해주셨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아마 반복되는 저는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까 이제 그 푸른 소나무님이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트론 지금 매도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이 검은소님이 닉네임은 검은소인데 이제 내용은 이제 검은소가 아니신 것 같아요. 흑우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갈 건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검은소님한테 이제 감사드려요.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브라가 풀어야 할 숙제를 말해주네요. 결제는 되고 출금은 안 되는 화폐. 웨스턴 유니온 CO가 페이스북 리브라 핵심은 라스트 마일 서비스. 웨스턴 유니온 CO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는 지불 및 현금 서비스에 앞서서 많은 작업을 처리를 해야 된다. 리브라는 결제 시스템에 더 가까우며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놓치고 있다. 문제는 그 암호화폐를 어떻게 출금하느냐라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런 이와 관련해 출금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냥 암호화폐로 연동돼서 쓰게 되면 그 리브라를 XRP로 전환한 다음에 XRP로 바로 이제 결제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 거고요. 물건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그 페이스북에 리브라를 가지고도 바로 이제 결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출금하는데 필요한 거는 근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그는 이와 관련해 웨스턴 유니온은 전 세계 사무소를 두고 130개 이상의 통화를 현지 법정 화폐로 환전한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한편 그는 암호화폐가 사업상 이익을 실현할 만큼 낮은 거래 비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경우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웨스턴 유니온이 XRP
리플과 이제 내가 사업 파트너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기사가 뜨게 되면 아마 그때는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금은동님의 글과 관련해서 블록체인은 마지막 마일 문제가 있다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머니그램 지분 인수는 리플이 그 마지막 마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전체적으로 머니그램에 관련된 그 고객사들 대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계속해서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요. 마지막으로 아막방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아막방님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막방님이 그 유튜버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유튜브 지금 이제 구독자도 이제 많이 드셨네요. 최근에 많이 드셨고,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저도 몇 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식물들 키우는 게 취미이신가 봐요. 그래서 식물들 키우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주시는데 영상도 재밌고, 또 식물 키우는 재미가 또 동물 키우는 재미랑 약간 다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거실에서 토마토도 이렇게 키워서 직접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코인 이동하다가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안 찾아주는 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다. 저도 1년 전쯤 코빗에서 후오비로 진리카 보냈다가 입금이 늦어져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난리쳐서 한 달 만에 겨우 찾았다. 물론 시세는 왕창 떨어졌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거면 수수료를 받더라도 찾아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더나 비케 같은 입금이 시간이 걸리는 코인 보내려면 지금도 가슴 졸이며 있기 싫어서 리플로 바꿔서 보내고 다시 팔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떤 암호화폐 전송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답답해서 느려서 이 부분이 답답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이제 암압강님처럼 리플로 바꿔서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거래소 간에 전송을 해도 뭐 거의 우리가 은행에서 돈 보냈을 때 바로 오는 느낌처럼 거의 바로 즉각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 여기 닥터 우식님이 재미난 내용을 써주셨는데 막방아님이 기존 금융권을 앞지르고 계시네요. 개인도 리플로 ILP를 한다. 그래서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은행과 거래소는 뭘 하는겨? 그래서 약간의 수동 ILP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결국에 리플이 지금 아막방님이 느끼기에도, 개인이 느끼기에도 리플이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리플을 중간 매개체로서 내가 암호화폐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개인도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이거를 거래소들이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들이 나중에는 진짜 이 리플, 이 ILP를 이용해서,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작성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